네, 안녕하십니까. 정본부장입니다. 오늘은 국정원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원에 매년 10억 원씩 모두 40억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상식 정기적으로 상납을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얘기인데요. 이 내용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정말 화가 나죠? 도대체 왜 이렇게 파도 끝이 없을까요? 사실 그 청와대가 이제 요번에 지금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삼성 또는 이제 그 재벌가를 통해서 지금 받은 돈이 592억이죠. 592억 원의 뇌물을 지금 받은 것 때문에 재판 중입니다. 근데 이제 592억 원의 그 뇌물 외에 이거는 이제 기업에 어떻게 보면 뇌물을 받은 개념이고, 지금 이제 더 걸렸다는 거죠.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국민의 세금으로 거둔 국민의 세금으로 거둔 이제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가 도용을 했다. 그래서 그거를 돈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상납을 한 거죠. 지금 얘기가. 그래서 지금 그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. 지금까지는 원래 이제 밝혀진 돈을 가지고 이제 수사를 했다면, 왜냐면 이제 592억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돈이 나온 거잖아요. 근데 이거는 뭐냐면 뭐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돈이 나온 겁니다. 새로운 돈이. 그러니까 새로운 그 진술, 그러니까 매년 10억에서 40억 원의 돈이 실제 왔다 갔다 한 거를 새로운 돈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새로운 현찰이 나왔다,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재밌는 건 박근혜 정부도 물론이거니와 이명박 정부 때도 보면 기조실장이라는 데가 있어요. 국정원에 그 기획조정실장이라고 있는데, 다른 사람들은 국정원장이 이렇게 막 한두 번씩 바뀌고 하고, 물론 이번 이명박 정권 때나 이번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이상하게 보면 재밌는 게 다른 때보다 국정원장이 잘 안 바뀌었어요. 많이.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한 분 김성호 씨인가? 그분이 이제 초대 국정원장을 하고 나는데, 뭐 누구였냐면 천신일 씨라고 이제 이명박 그 고려대학교 동창이고, 그 천신일 씨가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는데 뭐 고대 동문회장으로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천신일 씨라는 분이 막 그걸 한 거죠. 인재를 이제 청구를 했는데, 김성호 씨라고 이제 고대 후배를 청구를 했는데, 이명박 대통령께서 1년 딱 써보고 나니까 야, 뭐 이런 사람 청구했냐,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질책을 하고 나서 원세훈 씨가 들어온 겁니다. 그래서 원세훈 씨가 내리 그냥 4년을 해버린 거죠. 1년 정도 하고 4년 동안 이제 했는데,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건 기조실장 같은 경우는 김주성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. 그분이 처음부터 아예 그냥 쭉 한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아닌가 2-3년 정도 했나, 그래서 되게 오래 했어요. 근데 재밌는 거는 박근혜 정부 때 같은 경우는 이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같은 경우는 그냥 5년 동안 한 번 자기 딱 한 사람, 이 사람만 했습니다. 근데 그 기획조정실이라는 분이 뭐 하는 데냐, 바로 그 예산을 관리하는 곳이거든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와대 이제 지난 9년 동안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동안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거의 변함이 없이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붙박이를 했다는 거예요. 근데 왜 붙박이를 했을까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때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,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매년 이렇게 10억에 40억 원씩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나오고, 이게 지금 밝혀진 것만 이런 건데, 만약에 이게 더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, 근데 사람이 안 받겠다는 건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이걸 하는 곳이란 말이죠. 어떠세요? 약간 좀 그런 냄새가 좀 나지 않나요? 뭐 드러난 게 저 정도면 숨겨진 것만 10배는 더 되겠죠. 10배는 더 되는다. 네. 그게 이제 청년들이 봤을 때도 이제 사실은 저 정도 끝이 아닐 것이다라는 느낌이 든다. 범죄도 막상 잡히면은 그게 초범일 확률이 상당히 낮다 하잖아요. 사실은 막 4-5번째고. 맞습니다. 마찬가지겠죠. 이거 뭐 처음 한 사람이 이렇게 통 크게 하겠어요? 그래서 이제 유독 지난 정부 때는 이 기조실장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혼자 정권 내내 있었고,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뭐 그분들도 누가 시켜서 했겠죠. 뭐 그분들이 실제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? 누가 이제 위에서 시켰는데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을 이제 한 사람만 딱 해놓고
그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주로 이런 일을 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게끔 이제 이번에 그 사건이 이제 나온 겁니다. 그걸 특수활동비라 그래가지고 이게 특정한 명목이 없나 봐요. 그 어떤 뭐 이 돈 어디다 써야 되냐. 근데 이걸 또 재밌는 게 어떤 계좌이체를 한 게 아니라 현찰로 그냥 갖다 줬다는 거죠. 그냥 이렇게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렇게.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어저께 또 이제 나온 얘기가 재판받고 계시는 조윤수 문체부 장관하고 그리고 이제 조윤수 저기 누구죠? 현기환 정무수석.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청와대에서 청와대 계셨죠. 수석을 하셨죠. 그래서 두 분도 청와대에 계실 때 매달 500만 원씩 받았답니다. 현찰로. 와. 1년에 딱 1년 뭐 해서 5천만 원 이상씩 이렇게 받았다. 이게 지금 검찰 수사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지금까지는 뭐 뇌물 정도를 받은 걸로 SK나 삼성, 뭐 롯데나 이런 데서 최순실 씨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뇌물로 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게 만약에 국가의 국민이 세금을 낸 거를 도용을 해가지고 가져갔다라고 하면 이 얘기가 상당히 커지는. 이거는 뭐냐면 기업인이,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인이 자기가 그 주주의 돈이잖아요. 대표이사라고 그러면 주주의 돈인데 이게 자기 돈이 아니란 말이죠. 자기 돈은 월급밖에 없어요. 그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. 근데 그 주주의 돈을 만약에 내가 잘못 써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었다거나 또는 그걸 잘못 써도 배임이에요. 잘못 써도. 근데 그거를 만약에 사적으로 쓰면 횡령입니다. 그래서 배임 횡령이라는 것이 뭐 삼성 이번에 뭐 소액주주 사건을 할 때 꼭 배임 횡령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자기의 남의 돈 가지고 네가 왜 어디다 네가 아는데 투자해가지고 우리한테 손해를 주느냐, 이게 배임 횡령이거든요. 횡령까지 막 들어가는 거죠. 왜 돈을 네가 그걸 전용했지, 이런 생각으로. 근데 요거를 그냥 쏙 빼가지고 가져가면 이거는 배임 횡령에다가, 배임 횡령은 당연한 것이고 뭐 거의 뭐 돈 훔친 거예요. 돈은 그냥 훔친 겁니다. 뭐 절도.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셨지. 저희 아버님이 경찰이시잖아요. 두 가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? 절대 남의 물건 훔치지 마라. 왜? 훔치는 순간 뭐가 된다? 합의가 안 된다는 거죠. 합의가 안 됩니다. 그냥 남의 거 딱 손 대는 순간 무조건 청이고랑 딱 차는 거예요. 쇠고랑 딱 차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뇌물은 서로 간에 각자 쌍벌죄 아닙니까? 쌍벌죄. 그러니까 준 사람도 벌 받고 받은 사람도 벌 받는 건데, 이거는 그냥 국민의 세금을 가져간 거기 때문에 배임 횡령을 넘어선 정말 나라의 돈을 절도한 그런 개념이고, 어떻게 보면 이건 탈세가 아니라 세금을 도둑질한 거. 우리는 세금을 안 낸 게 탈세라 그러는데 이건 세금을 도둑질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고지기가 금고에 있는 돈을 가져갔다. 또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. 참 비유하기 좀 그러지만 우리가 뭐 초등학교 원장이 뭐 초등학생들을 건드렸다.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잖아요. 그런 것들을 범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. 새로운 단어가 생겨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세금을, 사건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. 탈세라고 표현을 못하니까 무언가 하나 단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단어를 만들게 해주다니 정말. 사실 뭐 예전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? 당연히 있었겠죠. 더 심했겠죠. 지금 그나마 수명이 올라온 거고. 왜 그동안 이런 사건들이 근데 안 나왔을까요? 어떻게 보면. 어떻게 보면 저도 이런 걸 처음 봤어요. 생각은 이런 사건이 있을 것 같았어요. 왜냐면 나라의 돈을 누가 가져간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나라가 더 밝아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좀 상당히 생소했습니다. 실제로 이렇게 국정원에서 여기 사진 뒤에 나오지만 국정원에서 청와대한테 돈을 따박따박 현찰을 들고 007 가방에다 들고 다 줬다?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. 지금 받은 사람들이 정무수석이잖아요. 그 조윤선 장관도 아마 정무수석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그러면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뭐냐면 저도 정치학 전공해서 알지만 정무수석은 이제 여당 우리가 당정청이라 그러잖아요. 당정청인데 청와대하고 이제 정부, 당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다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? 근데
정무수석은 뭐냐면 당을 관리하는 거예요. 당. 청와대에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이런 걸 좀 배려해 달라, 이런 걸 고려해 달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걸 조윤선 장관하고 이제 현기현 장관이 한 건데 현기현 이제 장관이 아니라 수석, 두 수석이 한 건데 그 사람들이 500만 원씩 받아서 어디다 썼을까라는 거죠. 왜냐면 특정 후보를 지원한 것은 아니냐. 예를 들면 뭐 총선에 나가는 사람들 2014년도를 뭐 총선에 나가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2014년 6월 4일날 지방선거 했잖아요. 뭐 이럴 때 예를 들면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뭐 도와준 건 아니냐. 아니 뭐 그 돈이 막 큰 돈은 아니지만 뭐 그 돈을 가지고 밥을 사고 이랬겠죠. 어디 가서 밥을 사고 술을 먹거나 뭐 돈 봉투에다가 얼마씩 주고 그랬겠죠. 뭐 근데 밝혀진 돈이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크다면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돈이 갔다면은 추정상으로 봤을 때 정무수석이 뭐 돈을 들고 가서 그 사람들 지원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이 보도 이 기사가 또 이 사건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뭐 국정원이 청와대한테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이거를 상납했다는 것이 그냥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저녁을 사 먹었거나 이랬던 것도 나쁜 건데 그것도 나쁜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밑에 있는 수석들도 돈을 받아서 그런 것을 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네.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봤을 때는 남의 나라 얘기죠. 왜냐면 뭐 지금 취업도 못하고 뭐 어떻게 돈벌이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돈다발을 이렇게 갖다 주고 이런 것도 부럽지만 뭔가 자신들의 청년들이 지금 봉착해 있는 위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팔려 있구나.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. 제가 청년이면은 왜 우리에 대한 어떤 것은 별로 없고 이 사람들은 왜 우리는 고민을 이렇게 안 할까? 왜 다들 그냥 눈앞에 있는 거, 눈앞에 있는 권력을 유지하고 또 눈앞에 있는 권력을 향유하고 그러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어떻게 연장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지금 청년들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뭐 이 사람들 도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국정원에 돈다발을 들고 가서 이게 제발 이거 청년들 위해서 써주십시오. 그래서 이런 거라도 물론 법에 걸립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뭔가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기관들을 이용하고 또 국민의 세금을 썼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허탈한 마음이 좀 들긴 합니다. 지금 뭐 계속 이제 전 국정원 출신 이제 고위급 인사들을 지금 불러가지고 계속 이제 그걸 하고 있어요.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더 지금 커질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이게 이제 좀 파장 효과가 또 뭐냐면 지금 야당이 지금 이 국정원 지금 야당이 옛날 여당이잖아요. 그분들이 지금 사실 이때 시대에 이제 여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돈 받아가지고 결국 너희들이 당선된 거 아니냐. 너희들 국회의원 지금 예를 들면 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혹시 청와대에 도움받고 당선된 사람이 있는 것인가?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까지 가면 좀 진짜 막 야당들이 다 나가서 지금 막 장애 투쟁하고 난리 나겠죠.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만약에 그 검은 돈이 흘러 들어갔다. 청와대에 뭐 돈을 지원해 줬던지 국정원 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정황이 포착되고 계좌 추적을 통해서 정황이 포착되는 순간 한두 명 국회의원이 날아가고 막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. 뭐 이런 얘기까지가 나오는 게 이 지금 사건의 핵심이에요. 오늘 제가 뭐 정보본부장의 직톡이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또는 뭐 청년일 좀 간 넘은 뭐 40대든 뭐 30대든 뭐 50대 분들도 좋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그 국정원 돈을 파는 이유는 뭐 청와대로 갔다.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? 결국은 정치권으로 가지 않았겠느냐?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미루어 짐작하고 지금 수사를 할 것이고 아마 이게 이제 우리도 제일 관심사가 되는 거겠죠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끔찍한 사건이죠. 도대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건지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건지 항상 궁금한데 자리가 사람을 만들까요? 아니면 사람이 그 짓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걸까요?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. 맞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무엇을 할 것이 이미 정해진 사람이 저는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.
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든다는 거지, 그 사람의 어떤 악행, 그 사람이 무슨 짓을 그 자리에 올라가서 무슨 짓을 해도 좋다라는 어떤 것을 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.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좀 더 사려 깊은 사람이 되고 좀 더 균형 잡힌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을 써야지. 이번에 원세훈 국정원장처럼 그분도 되게 보면 서울대학 나오시고 뭐 고시 출신이시고 누가 봐도 엘리트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올바름이 갖춰지지 않은 엘리트는 엘리트가 아닙니다. 엘리트라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한 사람, 올바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개념적으로 정립된 사람,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어려운 자리, 뭐 국가정보원이라든지 뭐 검찰총장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머리 아프고 어려운 자리, 그리고 저 자리에서 뭔가 재량권을 행사해야 될 자리에서는 그런 분들이, 인격적인 분들이 올라가셔서 더 인격적인 행동을 하셔야 국민들이 봤을 때 이 나라가 정말 자랑스럽고 내가 정말 이런 나라 사는 게 너무 좋다. 왜? 저거 나랑 못할 텐데 저 사람들은 저 자리에서 참 잘하는구나.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. 뭐 뒤에 이제 국정원, 뭐 요즘 국정원 얘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국정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진 찾는데 조 팀장이 되게 힘들었어요. 왜 힘드냐면 앞에 있는 현판이 맨날 바뀌어요. 그래서 조 팀장은 사실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뭐라는 기관 자체에 대해 상당히 생소할 겁니다만은 이 국정원 로고도 지금 막 바뀐 로고입니다. 원래는 이 로고가 아니라 무슨 별 모양이에요. 그리고 한 또 5년 전에는 무슨 모양이냐면 또 다른 모양입니다. 그전엔 또 다른 모양이에요. 그래서 30년 동안 아마 로고가 한 대여섯 번은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앞에 있는 표지석도 지금 뭐 한 3-4번 바뀐 것 같아요. 원래는 뭐 정보와 국력이다였는데 지금 뭐 소리 없는 헌신, 오직 대한민국 뭐라고 써 있어요? 무슨 광을 위해? 뭐 이런 식으로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라고 써 있습니다. 그때마다 바뀌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. 방금 뭐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. 근데 그 일은 올바른 일 하고 싶습니다라는 분들을 꼭 임명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정보 분야의 직톡을 마치겠습니다.